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도취한 달의 칼날은 자기 목을 겨누게 된다. 문재인 측의 시간표는 이미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알 정도니 말 다 했죠. 검찰이 반발은 윤석열을 통해 방어하고 문무일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그 뒤에 더욱더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참고로 문무일 임기는 올해 7월 24일까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윤석열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화폐개혁은 8월 아니면 9월에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10월 정도에 대규모 우파 봉기가 일어나면 이를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지들의 권력을 더욱더 절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 뜻대로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밀어붙이려다 보면 내년 총선에 무사히 이르게 될 가능성은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리디노미네이션을 포기하고 조심스럽게 가면 그 확률은 20%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시운이 묘하게 잘 맞아서 지금 정도의 권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운의 방향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좋음에서 나쁨으로 급격히 뒤틀린 상황인데도 시운이 좋은 때와 마찬가지 전략,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돛담배가 순풍이면 돛을 펴서 배가 속력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폭풍이 불 기미만 보여도 돛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 않으면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침몰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폭풍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돛을 접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거친 바람에도 돛대는 버텨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자들은 돛대의 강도를 과대평가하고 바람의 강도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돛대는 그렇다 쳐도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취임 후 CIA,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에서 글로벌 리스트들의 끈앞을 솎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틸러슨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폼피어를 임명하고 매티스를 해임한 것,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맥마스터 해임하고 존 볼튼을 임명한 것,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기관에서 글로벌 리스트들에게 새는 정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절실히 깨달은 거죠. 폼피오 국무장관 취임 1년 만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스트 하수인들이 가장 많은 미국 중요 정부 부처가 국무부였거든요. 대표적 인물이 전에 언급한 조셉 윤입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200만 불 줘야 한다는 헛소리 한 사람 말이죠. 이에 반해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권분의 정보는 미국 측으로 아주 술술 잘 새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꾸로 상황이었죠. 미국 정부 내 고급 정보들이 글로벌 리스트들에게 줄줄 새어나가고 북한, 중국 등의 정보는 미국 측에서 잘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 이 기조가 바뀌더니 특히 지난 1년간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일당이 광분해서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엿보고 난리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 측과의 정보 비대칭적 상황을 해소해 보겠다는 건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미국 해군은 2차 세계대전 초에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보다 전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미드웨이 해전을 압승으로 이끌어 전세를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이해 충돌 상당수가 결국은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승세가 결정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일당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죠. 게다가 정보 비대칭의 상대는 전 세계 군사력 반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금 문재인 일당의 시운이 급격히 바뀐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저희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10월 말까지 죽을 위기를 최소 3번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하나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는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는 건강 문제,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암살당할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내부 암살 위기도 만만치 않은 게 군이나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김정은이 죽지 않으면 자기들 가족들 생명이 위협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건강이 악화된 김정은 암살이 생각만큼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혀 치사량이 아닌 심혈관 계통 독도 김정은에겐 치사량이 될 수 있는 건강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 최소 3번의 죽을 위기를 넘기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경제 상황 악화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악재가 곧 닥쳐옵니다. 이란 원유 수입 금지에 의한 경제 악영향이 느껴지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릴 거랍니다. 6월 초 정도의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자동차에는 석유화학 관련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부품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이에서 악영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전이라고 하는 건 6월 초가 되기 전에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문재인 방미 시에 트럼프와 이 문제를 협의하길 간절히 바랬는데 문재인은 이 문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4월 8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 적용과 면제가 결정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뿐만 아니라 관세 면제 의제도 양 정상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실무진이 아니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의 관세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미 관세 25%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5월 18일까지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는 하나금융연구소의 작년 자료입니다. 미국이 수입차 25%, 한국에 25% 관세 적용할 시에 국내 피해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연간 1조 4,764억 원의 피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매년 2조 8,970억 원의 피해를 입을 거랍니다. 매일경제 4월 12일자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관세 폭탄이 실행되면 25% 관세 폭탄입니다. 40만 대 이상 국내 생산 물량이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기아차 조지아 공장 등으로 전환돼 국내 공장은 사상 초유의 인력 재배치 구조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서 40만 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게 잡아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25%까지는 몰라도 12.5% 정도 관세를 물린다고 보면 한국 공장에 배정된 양에서 최소 20만 대를 미국에 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몰립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 자동차 산업도 산업이지만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게 되면 민주노총 조합원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 저항이 발생해도 지들이 통제 가능한 수준은 될 것이라고 너무 쉽게 예단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국적인 시각은 없고 잔머리만 지극히 발달된 자들이 지금까지 일이 너무 수월하게 풀려서 상황을 너무 낙관할 우려가 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 지도층에선 문재인은 일본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적화 통일할 역량은 안 되고 한국을 자가 붕괴시킬 인물이니 심지어는 그로 인해 한국 국력이 쇠하면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조차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돼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전하는 과정에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